자, 이번 내리실 역은 한남동 호텔역입니다. 어처구니없네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진짜. 아, 대통령 관저를 윤석열이 들어갈 때 처음에는 육군 참모총장 관저 들어간다 그랬어. 근데 이걸 확 바꿨어. 왜? 고칠 곳이 많다고. 비가 샌다고. 피가 새. 고칠 곳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 공간을 확 뺏어서 여기는 고칠 게 별로 없어서 여기로 택했다 하면서 멀쩡하던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어가잖아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김건희가 강하지 않고 와서 나 여기 좋아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랬던데 왜 아직도 관저에 지금 입주를 안 하지? 그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크게 고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 관저 공사 예산 봤더니 최고급 호텔 수준. 최고급 호텔 수준. 야, 이거 탄핵 사유예요. 왜냐하면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나와서 고칠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으로 돌아가요. 외교부 장관 공간을 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도 그러고 정의용 장관도 그러고 조금 고치고 쓰잖아요. 관리에 쓰잖아요. 거기에 비판했던 놈들이에요. 외교부 장관 공간을 쓰는 이유가 외교부 장관 공간은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공간이야. 왜냐하면 외국의 대사들이나 주요 인물들이 오면 거기서 뭐 행사도 해야 되니까. 요거를 내가 쓰겠다고 뺏어가는 이유가 크게 고칠 것이 없다라고 뺏어가놓고 거기에 지금 호텔 수준으로 쏟아붓고 있다? 탄핵 사유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너무 다른 말인 거죠. 우리 시어머님 항상 이런 말씀하셨죠. 예연병하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지금 국가 예산을 어디다가 어떻게 마음대로 마음껏 쓰면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아니 외교 공간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아서 고칠 게 없다고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5년 이상 살려고 이런 짓을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글쎄, 아니고 글쎄. 다른 곳을 고치는 건 아닐까요? 아니 알 어떻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난 5년 동안 12억의 예산이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그 공간을 했는 그 비용이 들었다는데 단 석 달, 넉 달 만에 뭐 인수위까지 포함하면 한 5개월 만에 15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대통령실하고 관저 등의 이사 비용 포함해서 496억 원이에요. 나는 나머지가 미스테리야 사실은. 네. 지금 이게 뭐 15억 들어가고 뭐 과거 예산 12억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거 일단 화면 하나 보여주시고요. 이게 안 들어오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겉에 걸리적거리네. 그러니까 뭐 그게 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 최고급 호텔 수준이다. 뭐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어쩌다 이런 이야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총 496억 중에 나머지 사실상에 한 400억은 어디로 갔을까 난 궁금한 사람이라서 요거는 사실 껌딱지 같은 이야기인데 얘네들이 했던 이야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일단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을 지금 이제 리모델링에 쓰는 거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봅시다. 그거 이제 그 사진. 걸리적거리던 사진. 관저 사진. 요거 이제 남산타워 쪽에서 보면 그냥 콘이 보인다는 바로 그 집. 요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뜯어 고친 건데 이제 간단히 말해 여기는 업무동이 있을 거고 숙식동에서.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사는 집이 있을 거고 요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관저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확인된 것만 15억 3천만 원. 저는 한편으로는 저게 진짜 15억 3천이 들어갔을까. 그냥 허접한 거 그냥 수의 계약으로 해가지고 또 와서 그 업체한테 또 뭔가 해주기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정말 15억을 들였을까? 그러니까요. 이미 전 외교부 장관들이 살 때 이미 훌륭했던 인테리어였던 거예요. 뭐 화려하진 않지만 검소하게라도 요거를 싹 뜯어내는 거야. 한번 볼게요. 어쨌건 멀쩡한 공간을 뜯어내고 호텔 수준으로 다시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면. 지금 밝히 확인된 것만 15억이에요. 15억이면요. 우리 같은 동네에 한 3, 4층짜리 빌딩 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 뭐 다 알려드리면 더 뒷목 잡고 쓰러지실까봐. 그래 왜 돈이 얼마큼 들어갔냐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 로비 라운지 9,425만 원. 다음에 내실 및 거실 인테리어 3,548만 원. 거실 식당 현관 마루 1,323만 원.
야외 테라스 2,123만 원, 전동 커튼 1,054만 원, 화장실 인테리어 2,178만 원, 변기 2,156만 원. 나 환장하겠네. 그 저 박근혜 때 쓰레기통 하나에 100만 원짜리랑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아니 변기 2,156만 원은 뭘까요? 어떤 변기를 쓰길래? 거기 외교부 그 공간에는 변기가 한 몇백 개 있나요? 몇백 개 있나요? 아니면 금태를 둘렀나요? 아, 뒷목 잡고 진짜 쓰러지겠습니다. 아니 화장실 인테리어 2,178만 원 별도로 준 변기가 2,100만 원이잖아요. 보통 아니, 그- 40평대 아파트 네. 새로 이사하면서 이렇게 리모델링 그냥 평범하게 하면 네. 한 2천만 원 이 정도 나오지 한 않아요? 2,000에서 지금 2,500만 원. 화장실 몇 개가 있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곳에 꽂히시면 우리가 실패야. 왜 실패냐면요. 아우 열받아. 변기를 뭘 썼길래라는 의심을 하면 절대 범인 못 잡아요. 빼먹었네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 그때 우산꽂이 150만 원 이런 그쵸. 것처럼 알려지지 않은 곳에 썼거나 어떻게 변기에 2,156만 원이 들어갑니까? 금치를 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빼먹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이 육박하는 거예요.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건물 짓는 것도 이 정도는 더 들 것 같은데. 평당 1,000만 원이요. 인테리어가. 한 평이 그 신문지 이렇게 펼쳐놓은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인테리어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957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육박을 하는 거고 5성급 최고급 호텔 인테리어가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 정도 한대요. 여러분 5성급 최고급 호텔에 뭐 저기 펜트하우스나 이런 데 가보신 적 없죠? 가본 갈 적은 일이 없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기 가면 어마어마하잖아. 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평당 1,000만 원짜리 공사인 거예요. 인테리어가. 그러니까 엄청난 조명과 마감재 그쵸. 뭐 비까비까한 거. 아니 공사할 게 별로 없어서 들어갔다는 곳을 왜 이렇게 만드나요? 이게 한 2년 후에 들어올 이재명을 위한 조치인가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테리어가 이렇다고.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저는 공사를 누가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부터 일단 그것도 나오잖아. 지금 업체가 또 땡땡. 경험 없는 업체가 또 하고 있는데 요거요. 건물 신축보다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는 재료들을 굉장히 고급으로 쓰거나 나중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고 난 뒤에 가보면 허접한 걸 썼을 가능성이 더 봐. 그러니까 돈을 엄청 쓰는데 그 돈이 어디로 샜을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민주당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윤석열 관저 인테리어만 15억 3천만 원 지금 현재 밝혀진 것만 들어갔고요.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 신축하는데 14억 들어갔어요. 인테리어만 15억 들어가고 또 얼마나 더 들어갈지를 몰라. 문 대통령 양산 사저 신축하는데 14억 9천만 원 들어갔다고. 그리고 보안시설 공사 경험이 없는 업체가 지금 저거 땅값 빼고 해요, 여러분. 땅값 빼고. 설계 시공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국가 돈이고요. 문 대통령이 양산 사전은 개인 돈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야, 이 눈먼 돈이라고 그냥 아무 때나 막 갖다 쓰는 느낌인데 이거 어떻게 잡아내죠? 여기 전문가 한 분 올라오셨네요. 평당 300이면 최고급 인테리어 가능해요. 아니 왜냐면 저도 혈압이 상승한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상상의 나를 좀 펼쳐보면 원래 맨 처음에 취임했을 때 한 달 정도 서초동에서 그쵸. 출퇴근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6월 중순 정도 입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이후는 2달 동안 미뤄진 거잖아요. 아 여기서 참 되게 이렇게 뽑아먹을 게 많구나. 그래서 연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진짜 완전히 막 허름한 곳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외교 공간을 지금 그나마 고칠 데가 없고 좋다고 들어가기로 한 건데 지금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단우린 건설 얘기할 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단우린 건설이 이제 공사 실적이 거의 없는 회사가 6억짜리 대통령실 간유리 공사에 쓰인 것처럼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인테리어 공사에 또 코바나 컨텐츠 업체가 어쩌다 하는 둥. 근데 항상 그런 식이었잖아요. 보안 시설 공사 경험 없는 업체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그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김건희가 아는 회사에다가 몰아준다 첫 번째 그 프레임도 잘못됐고요. 여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잘못됐어요. 무언가 밖으로 새는 돈이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예를 들면 이 사건 생각해보면 법인카드 또 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법인카드 뭐 초밥 어쩌고저쩌고 요 몇 가지 해가지고 수사를 하던 놈들이 이 사건은 지금 내가 정권 잡았으니까 난 최대한 빼먹을 거야. 그 느낌 아니에요? 내 관계자들 어떤 경우는 김건희 윤석열 관계사는 있지 않을까요? 업체 대표만 따로 있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돈을 쳐들여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굉장히 허접하게 하고 그 돈을 누군가 뽑아먹은 그 후유증이 나중에 딱 가봤더니 진짜 오히려 더 고칠 때가 많이 있어서 또 돈이 이중으로 들까봐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엉망으로. 나는 할까 봐. 의리의리하게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봤을 때 막 금빛 찬란하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게 수익격하고 숨기는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에는 돈이 샜다. 이거 나중에 처벌된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7년 후에 검사 출신의 어떤 대통령을 감옥에 있는데 사면을 할 것이니 말 것이 논란이 생긴다. 분명히. 부인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마무리 정리하면 관저 입주를 처음에 5월 말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왜? 이게 고칠 것이 별로 없어서 맞습니다. 윤석열이 5월 10일 날 취임하고 나서 청와대로 안 들어가고 바로 거기 진부 시작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관저가 아크로비스타 서초구에서 너무 머니 가까운 곳에 처음에는 육군참모총장 공간 들어가려다가 고칠 것이 너무 많아서 바로 옆에 있는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을 들어가면서 여기는 고칠 것이 없으니까 빨리 들어갔어요. 대충 정리해갖고 5월 10일 날 취임하고 5월 말일 날에는 들어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야 이거 해먹을 거 많네. 근데 왜냐면 이게 그 예비비 통해 갖고 496억을 지금 결제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왜 5월만 안 들어가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7월 달이면 들어갈 건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방송으로 우리가 가짜뉴스 낸 거예요. 7월 달까지는 들어갈 거라고 했다고. 지금 8월이네? 근데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어. 8월 중순이에요 지금. 그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나는 그 호화스러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묘하게 틀어서 빼먹을 건지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대통령 관저라고 지어놨는데 이미 이런 정보가 나왔는데 금딱지로 막 도배를 하겠어요? 검소하게 만들었겠지? 오히려 난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업체가 어디일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시청자분이 그 업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다노림 건설일 거다. 해먹을 결심을 했고 들어간 거죠. 근데 출퇴근 통행원잡 얘기는 왜 안 나올까요? 여전히 고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려니 이제 하는 것 뉴스거리가 안 같아요. 돼. 워낙에 논란이 많으니까. 아니 다시 복귀해 보면 그 멀쩡한 청와대에 네. 기어 나와서 뭔 짓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수해가 났을 때 수해가 났으면 대통령님 하면은 뭐 파전시켜 이 새끼들아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긴 술 먹으려고 나온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청와대 그 비서로 있는 사람들이 관저에 다 배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 수해가 났습니다 하면 퇴근해 있던 윤석열이 자동차만 타면 딱 1분 거리 정도에 NSC로 거기 도착. 들어와가지고 진두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 청와대 멀쩡한 걸 두고 나와서 지금 또 무슨 외교부 장관 공간 뺏고 국방부 청사 뺏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풍수지리 때문인지 최근에 드러나는 걸만 보면 해먹을 결심. 해먹을 결심. 496억 중에 내가 봤을 때는 3분의 2 정도는 눈먼 돈이 됐다라고 난 봅니다. 해먹을 결심.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이 일이라도 잘하면 덜 아까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엄청나게 아까운데 세금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아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이라도 좀 잘하면 덜 아까워. 지금 사실 그러려니 할 텐데 참. 지금 민주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 즉각적 대응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해 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일단 8월 28일 전당대회 이후에 전열을 가다듬고 다노림 건설 네. 잡아내야죠. 아니 이런 것들이 들키고 의도나 이런 거를 다 알게 되는 국민 수준까지 와 있는데 요거를
옛날에 7, 80년대 국민으로 보는 게 더 기분 나빠. 진짜 개돼지로 알아요. 개돼지로 아니까 이런 짓 해놓고 뭐 전 정권 때는 안 그랬냐? 전 정권보다 뭐 훌륭한 장관 봤어요? 이런 개소리하고 자빠졌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청와대에 있을 때 수의계약 한 이유가요. 너무 소액이어서 이걸 입찰을 붙일 수가 없어서 이런 정도였고 그 작은 수의계약에 몇백만 원짜리도 다 공개해놓고 있잖아요. 이거는 좀 너무한다. 왜 비공개로 하겠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형사처벌받는 상황까지 오는데 이 미친놈의 경찰은 법인카드 2, 300만 원어치 갖고 129군데 압색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이거 지켜보세요 나중에. 내가 했던 말 여러분 다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로 감옥 갑니다.